그리고 4세대라고 얘기한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제일 나은 것 같아. 이거 아이돌 노래로 하기에는 너무 높고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완성도 있는 앨범이 하나 딱 나오면은 되게 좋아요. 완전 빠져들고 팬이 돼버리는 거야. 나 곧 앤서가 될 것 엠믹스. 같아. 정말 최고 엠믹스. 거부장제 파급력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어서 게스트를 처음으로 최초로 네. 최초로 게스트를 저는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고성진이라고 합니다. 프로듀서는 이제 곡 전체를 담당을 하고요. 약간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설계도부터 해서 완성까지 책임을 지는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작사 작곡이 아니라 전체적인 컨셉이라든지 뭐 곡을 어떻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방향을 잡으시는 거죠? 네, 전체적인 곡 하나의 방향성을 쭉 이끌어가는 녹음도 하고요. 믹스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관여를 좀 해서 사운드나 이제 발매까지 쭉 끌고 가는 포지션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야.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아니 작사 작곡은 안 돼서 망했잖아요. 월요일날 사표 쓰실 예정.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셀렉하거나 해서 전체적으로 이 가수한테 맞는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은 저도 해보고 싶긴 해요. 기성 가수들한테도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표는 제 책상 위에 놔두시고 가십니다. 지금 연필을 주세요. 네. 지금 프리랜서로 계시지만은 원래는 이제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하신 거죠. 어떤 가수분들과 주로 작업을 좀 하셨어요? 에이턴 분들도 하고 이제 일본 쪽에서도 조금 하고 엠믹스도 같이 좀 참여를 했었고요. 어떤 곡, 어떤 앨범? 그 소냐르라는 곡을 저희가 했었고요. 그렇게 활동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엠믹스 앨범 이번에 새 앨범이 나왔잖아요. 물론 이번 앨범에는 참여를 많이 하시진 않으셨지만 이번 앨범에 너무 호평이 많아가지고 리스너로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재생해볼게요. 영상 처음 봐. 처음 보세요? 뮤비는 처음 보세요? 외모 체크. 이 시작하는 사운드부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멜랑콜리한 이 신스 사운드가 앞부분서부터 좋아요. 저분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 뭐지? 장카설인가 그거 아니야? 네, 맞아요. 여기서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서 이제 변주가 일어나죠. 내가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좋은가 생각해 보니까 빅비트라는 장르가 있었어요. 90년대 후반에 락이랑 테크노랑 약간 섞어서 했던 뭐 케미컬 브라더스, 프로디지,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팻보이 슬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 후렴구거든요. 이번 곡의 정말 성공 요인은 후렴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믹스팝이잖아요. 이분들이 추구하시는 게. 근데 여기서 후렴구에서 갑자기 이제 경쾌하고 발랄한 소프트 락 장르로 확 변주가 되는데 이게 약간 저 개인적으로는 2000년대 한 초중반에 되게 좋아했었던 켈리 클락슨 느낌이 그 나는 노래랑 거예요. 비슷해요. 그 내가 좋아하는 노래 있는데 My Life Would Suck Without You인가? Without You. 네가 없으면 내 삶이 썩었어. 그거 있잖아요. 네. 그 노래 그 들으면은 되게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았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딱 락 들어서 댄스 약간. 엠믹스가 그동안도 계속 믹스팝을 해오긴 했는데 유독 이번 곡이 성공한 건 이 후렴 부분에서 정말 잘 만들었다. 굉장히 잘 뽑아냈다. 한 번 들으면은 계속 흥얼거리게 돼. 그러니까 후크도 되게 강하게 잘 뽑혔고 이거는 뭐 성공 안 할 수가 네. 없는 굉장히 멜로디 라인.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수가 좋아할 만한 대중적인 멜로디 라인을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계속 듣다 보면 심지어 데이식스의 느낌까지 나요. 그 후반부는. 그러니까 같은 소속사가 그러니까 해피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약간 그런 느낌까지 나는데 그러니까 DNA가 이미 JYP 락밴드 DNA가 잘 뿌리 내려서 이런 또 곡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 노래를 그리고 다 너무 잘하시던데. 음. 그래가지고 라이브 클립을 내가 찾아본 게 타이니 데스크도 나가셨더라고. 타이니 데스크를 한 1년 전쯤에 찍은 거를 노래만 들었는데 그거 기가 막혀. 제가 보기엔 4세대라고 얘기한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제일 나은 것 같아. 최고인 것 같아. 왜 나한테 네. 안 가르쳐줬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랑 같이 곡 만드는 가이드 데모 분들이 노래를 되게 잘하셔서 제가 들었을 때는 이거 아이돌 노래로 하기에는 너무 높고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그냥 소화를. 그냥 소화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릴리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저음부터 고음까지 정말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팝 보컬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스타일의 보컬이시고 그리고 표현력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공연 편곡을 한번 더 맡아서 같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라우브의 파리스 인 더 레인이라는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네, 처음에 그 후렴구 가사에 컷하면서 이제 시작했는데 너무 본인 노래처럼 잘 부르셔서 좀 감탄하면서 녹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는 지금 최상위 포지션에 있으신 저희 딸도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릴리의 고음을 아빠는 아냐. 아빠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막 다이스 고음도 막 알려주고 딸이. 네, 혜원님은 걸계 카멜레온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음악에는 또 이런 음색, 또 저런 음악에는 또 저런 음색 목소리 자체를 너무 잘 바꾸세요. 어떤 노래든 다 소화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음색이 잘 너무 좋아요. 네, 네, 맞아요. 좋아요, 진짜. 엄청 풍부한 음색을 네. 가지셔서 그렇게 노래 잘하시는 분이 왜 외모 체만 해가지고 나는 잘 몰랐어. 아 근데 오히려 예능만 나오셔가. 서린님 보컬을 좀 말씀드리자면 외모와는 정말 정반대로 목소리가 정말 두터우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별명이 설장님. 네,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성격도 털털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보컬적으로는 정말 탄탄한 중저음 보이스를 갖고 계셔서 또 고음도 엄청 잘하세요. 되게 매력적인 보컬인 것 같습니다. 베인님은 엄청 독특한 음색을 좀 갖고 계시거든요. 킬링 파트나 분위기 전환이나 이럴 때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시는 보컬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지훈님 같은 경우에는 랩 파트나 이런 걸로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보컬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쫀득쫀득한 목소리를 갖고 계세요. 그루브가 엄청 좋으시고 지훈님만의 그 쫀득쫀득한 보컬과 그 그루브가 그 킬링 파트 자체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규진님은 엄청 안정적이시고 음정, 박자가 정말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그런 보컬이시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호불호 없는 음색을 갖고 계셔서 네, 어떤 노래도 다 잘 소화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보컬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멤버가 노래 잘해서 좋은 점이 있을까요? 최고 좋은 점은 흡수력이 사실 너무 좋으셔서 너무 편하게 수월하게 하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기계가 조금 많이 발달이 돼서 튠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 조금 정교하게 네, 좀 만질 수 있는 시대인데 음정보다는 사실 감정이나 표현을 저희가 신경을 훨씬 많이 써서 녹음을 받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바로 표현이나 이런 발성들을 조금 요청을 많이 드리거든요. 어디 부분에 강조를 하냐에 따라서 노래 표현이 굉장히 많이 좀 디테일적으로 달라지거든요. 그런 정말 작은 것들을 요청을 많이 드려요. 특히 이제 지훈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딕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조금 저희가 오버스럽게 일부러 요청을 조금 많이 드렸었어요. Like it? 마사리만 twisted like this. Ooh, like it? 근데 그때 이제 엄청나게 강조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녹음할 때 그냥 무대 보는 느낌으로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타이니 데스크 한번 보라니까 진짜 너무 잘하고 요즘 그 아이돌들이 뭐 해외 공연 뭐 롤라팔로자를 가든지 뭐 어디 뭐 코첼라를 가든지 약간 밴드 편곡으로 좀 바꿔가지고 라이브 하잖아요. 근데 뭐 그걸 뭐 잘했다 못했다 평가도 많이 하고. 근데 저는 이 그룹의 그런 라이브를 꼭 한번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 앨범 맞아요. 들으면서 네. 락 밴드였다니까요. 네. 진짜. 라이브 앨범 내도 되지 않나 이 정도면? 심지어 저는 올해 앨범이다 싶을 정도의 느낌이었고 그 정도야? 네, 재작년에 IM, 작년에 슈퍼노바, 올해 블루 바렌타인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정도. 전곡을 다 들고서 컴백 쇼를 가져도 컴백 무대를 가져도 무방할 정도 한 곡 한 곡이 다 완성도가 다 뛰어났고 그러니까 락 밴드였어요.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이게 12곡이 들어있잖아요. 아까 뭐 올해 음반 얘기도 하셨는데 올해 아이돌 앨범 중엔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왜 그러냐? 1번부터 12번까지 쫙 있잖아요. 근데 1번은 누가 들어도 그냥 대중적으로 최고야. 올해 나온 그 사비 중에 거의 최고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쭉 이제 이어듣게 되는데 사람이 12개나 이 노래를 넣다 보면은 우리도 PD니까 뭐 1시간짜리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다 보면 알잖아요.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비슷한 노래가 있으면 사람들이 지루해서 넘기거나 별로면 안 듣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 앨범은 제가
전체 플레이를 한 며칠 동안 계속했어요. 저도 그래요. 이게 지루함이 없어. 지금도 출퇴근하면서 계속 이 앨범만 듣고 전곡을 다 들을 수밖에 없었고 이 블루 발렌타인도 후반부에 가서도 그런 느낌을 강하게 냈지만 스피닝 온잇이 저는 굉장히 그 다음에 이번. 저의 최애곡이라고 좀 됐을 정도로 이것도 들어보시면 묵직한 드럼 비트로 시작을 하는데 그 베이스로는 굉장히 펑키한 기타가 깔리고 멜로디 라인은 굉장히 대중적으로 잘 풀어냈단 말이에요. 이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스피닝 옷 그 다음 곡도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 이게 저처럼 이제 앳며들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추천하고 싶은 게 크러쉬 온 유랑 그 다음에 쉐이프 오브 러브라는 곡이 후반부에 배치가 돼 있는데 어도어 유도 그렇고 어도어 유도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되고 잘 뽑힌 락곡이거든요. 완전 데이식스 같았어요. 네. 크러쉬 온 유는 굉장히 고전적인 느낌까지 들어가는 러블리한 아주 말랑말랑한 곡까지도 잘 소화해내시더라고요. 8번은 나는 약간 그 JYP죠 이거. 맞아요. 트와이스의 약간 알코올 프리 느낌 나고 9번은 데이식스 같고 데이식스. 저는 10번도 되게 좋았거든요. 10번 쉐이프 오브 러브 너무 좋아요. 이거는 약간 신스에다가 일렉트로닉인데 되게 저 되게 잘 만들었어. 10번. 그러니까 그래서 후반부. 요렇게 들으신 다음에 약간 비트감이 좀 더 굉장히 세지는 그 다음 곡들 뭐 피닉스, 포디엄, 그 다음에 뭐 리얼리티 얼츠, 그 다음에 리코까지 들어오면은 또 하나 제가 느낀 게 비트를 이렇게 잘 뽑아내나? 힙합 비트서부터 일렉트로닉 비트까지 곡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비트를 정말 잘 뽑아낸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정말. 이렇게 배치하고 구성하기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앨범 프로듀싱 하는 사람들이 되게 잘한 거예요. 1번에 제일 좋은 거 넣고 이게 약간 흐름이 있어. 흐름이 있고 제가 후반부가 좋다 그러는 게 후반부에 가면 사실 솔직히 좀 사람들이 텐션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좀 후반부 곡들이 약간 버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앨범에서. 근데 저는 8, 90번이 더 좋아요. 8, 90번에 되게 좋은 노래를 의도적으로 배치한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8, 90번에 그 세 개가 나오는 그 시점이 되게 좋아. 계속 며칠째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이 앨범은 락이라는 직화에다가 비트를 훈연시킨 최고의 요리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무슨 흑백 요리사. 네. 아 진짜 그 생각 나는 뭐야 이거. 미슐랭 3스타급 앨범이 나왔다. 아, 뭐야. 진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온갖 찬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막 그치.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아이돌 여자 아이돌 앨범 듣고 딱 이런 느낌 받았던 게 정확히 한 십몇 년 전에 그 FX의 핑크 테이프라고 있었어. 그게 아마 타이틀곡은 무슨 첫사랑이가 그건데 저는 그 앨범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앨범 구성을 잘하고 거기서 제가 좋아했던 노래는 2번에 미행인가 있고 뒷부분에 에어로플레인인가 그 노래 있어. 전 에어로플레인 그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라. 근데 되게 뒷부분에 있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나오는 것들이 뭐 지루하지도 않아. 뭐 굿바이 썸머 이런 것도 좋고 앨범으로서 딱 밀도 있게 이렇게 구성을 잘해가지고 완성도 있게 딱 내놓으면은 나이 든 사람들도 우리는 음반 세대고 앨범 샀던 세대이기 때문에 싱글도 좋고 EP도 좋지만 이렇게 완성도 있는 앨범이 하나 딱 나오면은 되게 그것만 듣게 되고 좋아요. 맞아요. 완전 빠져들고 팬이 돼버리는 거야. 잘 몰랐거든요. 죄송하지만 엠믹스 음악을 정말. 근데 그래서 이 앨범을 통해서 이전 곡들도 막 계속 찾아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 명곡들이 너무 많은 거야. 쿨서부터 패스워드, 러브 이즈 온리, 그리고 뭐 롤러코스터까지. 이분들이 왜 이렇게 뒤늦게 제가 여기서도 말했지만 3, 4기 다이브 아닙니까? 그래서 잘 뭐 다른 그룹에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지금 이 앨범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엠믹스 팬덤은 뭐지? 앤서인가? 그래서 나도 앤서를 이번에 미안하다. 5월을 이번 앨범에서 접합시켰던 거를 잘라서 파트 1, 파트 2로 나눠서 냈잖아요. 이거 들으면서 저는 이제 느꼈던 게 확 진짜 따로따로 냈으면은 훨씬 더 데뷔 때서부터 훨씬 더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세고 세잖아요. 파트 1도 세고 파트 2도 세고. 근데 요게 붙여지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데뷔곡 시절 때 약간 좀 주목을 덜 받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탄생 자체가 그러면은 음악 장르적으로는 무조건 두 개를 섞는 게 원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믹스팝을 표방하면서 나왔으니까. 그걸 믹스팝이란 장르가 있어요? 한 곡 안에서 그러니까 변화를 주는 템포, 거야, 템포. 장르, 무드 이런 것들을 좀 변화하는 걸로 알고 빨리빨리 있어요. 다비치 빨리빨리처럼 뭐 이렇게 변화 주는 거. 다비치 파리파리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죠.
예전에 소녀시대 아이가로 보이를 혹시 들어보시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아실 수 있을 텐데 더 잘. 예, 잘 안 붙어요. 물론 이제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전하고 이후의 파트가 어떤 식으로 접합을 시킬지도 붙일 굉장히 때. 중요한데 이게 사실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셜록은 굉장히 잘 붙은 케이스에 속하죠. 플루랑 노트가 굉장히 잘 붙었는데 그만큼 사실 힘든 게 믹스팝인데 굉장히 잘 하여튼 이번 성공을 시켰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아까 중간에 빅비트 얘기를 왜 했냐면은 제가 좋아했던 팻보이 슬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혼자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노래 중에 락카펠라 스컹크인가 되게 유명한 거 있어. 그 노래가 이렇게 약간 느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랑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딱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여성 아이돌의 톡톡거리는 거기서 중간에 한번 빅비트를 거치고 이게 붙이다 보니까 뒷부분이 이제 락 댄스잖아요. 켈리 클락슨처럼 막 두두두두두 드럼 소리가 약간 락킹하게 바뀌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잘 붙는 거예요. 나 이렇게 붙일 줄은 몰랐어. 근데 이게 절대 제가 보기엔 이거 쉬운 어렵다니까요. 작업이 아니고 사람들이 컨셉이 약간 어렵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들었던 이 앨범은 그거를 적당한 걸 찾으신 것 같아. 이제. 맞아요. 과하지 않게. 강강이 아니라 뭐 강중 뭐 이거를 하여튼 비율을 찾은 것 같아요. 그 믹스한다 치면 뭐 칵테일도 믹스잖아요. 뭐 섞어야 되잖아. 비율이 있어야 되잖아. 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약간 황금 비율 같은 거를 이제 약간의 시행착오 겪으면서 한 3년 차 정도에 확실히 찾으신 것 같고 요거를 유지하면은 이제 뭐 실력은 뭐 라이브나 이런 거는 네. 이제 별의 순간 찾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예전에는 이제 엠믹스가 조금 어떻게 보면 개성이 좀 더 강하고 퍼포먼스적이나 아니면은 조금 강한 노래들을 많이 했는데 요번에는 조금 이제 정반대되는 노래를 믹스팝으로 또 시도를 했고 그래서 또 그 컨셉이 또 다른 컨셉이어도 엠믹스는 다 잘 어울린다를 잘 보여준 앨범인 것 같아서 기대하는 기대하는 모습. 라이브 버전 그 앨범 버전 말고 라이브 버전에서 라이브 하시면서 약간의 그런 공연에서는 또 생라이브로 가거든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타이니 데스크도 더 좋았던 게 되게 이분들이 노래를 잘하다 보니까 이걸 약간 빅밴드식으로 좀 더 크게 규모가 큰 데서 그때서 들으면은 약간 큰 공연장에서 들으면 느껴지는 그거 있잖아요. 그 보컬들이 그걸 뚫고 나오는 그거를 이렇게 직접 들었을 때 그게 너무 저는 궁금해지는 분들인 것 같아. 나 곧 앤서가 될 것 엠믹스. 같아. 엠믹스 정말 최고. 엠믹스 멤버 각각이 다 능력자시잖아요. 보컬적으로도 그렇고 락이라는 장르, 그러니까 어쿠스틱한 장르들을 저는 개별 멤버들이 다 솔로곡을 한 번씩 내줬으면 싶을 정도예요. 어떤 분은 좀 더 어쿠스틱한 장르의 락, 좀 차분한 락곡으로 한번 솔로를 한번 불러주시고 어떤 분은 좀 더 경쾌하고 발랄한 쪽으로 한번 불러봐 주시고 어떤 분은 약간 좀 센 이런 쪽으로 락 장르를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각자 솔로로 한번 내주시면은 좀 더 매력이 더 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에 이제 한국 아이돌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빌보드도 많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엠믹스 분들도 그렇게 더 큰 활동을 해서 K-팝의 한 역사의 획을 그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하실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다음 연도 내년에 개인 앨범을 조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게 된다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룹이에요? 아니면 솔로로? 네. 노래도 하시고? 녹화 전에 잠깐 들었는데 신스팝 장르라고 해가지고 네. 신스팝 우리 환장. 지금 저 환장해요. 아재들 환장하는 장르예요. 환장한다고.